자, 이번 시간 안전관리 관련해서 1절에 안전관리 계획과 안전관리 진단 기준 내용 중에 일단은 먼저 01번에 안전관리 계획과 교육 규정을 먼저 정리하는 중에 일단은 먼저 정리할 부분들이 저희가 안전관리 계획이다 해서 지문을 한번 정리하죠. 자, 안전관리의 기본 개념은 이겁니다. 공동주택의 전유를 제한 공용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동주택의 전유를 제한 나머지 이 공용부분. 자, 공동주택의 이 전유를 제한 공용부분 중에 이 공용부분 중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사고를 저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세워서 수립되는 그 대상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해서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그러면 안전관리 계획에는 공용 부분을 모든 시설을 포함한 게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서 이와 같은 대상 시설물을 안전관리 계획 수립할 때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은 01번에 가보면 첫 번째 지문에 나와 있는 자, 공동택 주체는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안전관리 계획을 저희가 그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을 누가 합니까? 관리 주체가 수립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수립하고요. 수립하는 주체가 수립하는데 그러면 공용부분 모두가 아니라 공용부분 중 일정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더라. 그러면 두 번째, 수립은 주체가 합니다만은 해서 그러면 그 수립 대상 시설물의 종류는 공용부분 중에 이와 같은 시설을 해서 지문에 가보면 밑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이 그 수립 대상 시설물의 종류가 기역에서부터 지문 2번이죠. 그래서 기역에서부터 지문 2번에서 기역에서부터 마지막 2에 해당하는 이 대상 시설을 계획에 수립해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자. 그러면 시설물의 종류는 일단 기역에 첫 시작에 고압가스부터 해서 마지 2번에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된 시설까지 이 시설들을 포함을 시켜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여기 지문 이 시설물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비읍에 가보면 여기는 지금 승강기하고 인양기는 지금 저희가 공동택이 없죠. 그래서 그러나 규정상은 아직 인양기도 이 지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예전에 이걸 생각하실 때 여기가 이 표현은 인양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예전 명식을 저희가 곤도라라는 표현을 써서 관리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곤도라라는 용어는 지금 쓰지 않고 법상으로 이거를 인양기. 그래서 인양기는 지금 공동택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상은 이 수립대상 시설물의 종류 인양기가 들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는 비읍번 하나 정리하시고 시옷입니다. 여기는 시옷에 가면 지금 연탄가스 배출기죠. 연탄가스 배출기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공동택에 난방을 할 때 뭘로 했다? 개별 난방인데 뭘로? 연탄으로 난방을 했다? 연탄으로 난방을 했던 적은 공동택 초기에 우리나라 공동택에 초기에 공급됐을 때는 개별 난방으로서 연탄을 가지고 개별 난방했습니다. 지금은 개별 난방을 연탄하는 지 오래 한 20년 훨씬 넘은 기간이지만 규정상은 이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연탄가스 배출기인데 지금 보면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한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시면 연탄가스 배출기인데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뭐 합니까? 저희가 제외합니다라고 해서 여기서 보실 것은 비읍하고 시옷번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 일단 한번 눈으로 확인하셔서 고압가스부터 마지막 어린이들 설치된 시설까지 확인하시는데 그중에 두 가지 인양기하고 연탄가스 배출기는 현재 공동택의 특성이라기보다는 현재는 없지만 그냥 규정상은 들어와 있다는 것 확인 정리하셔서 이와 같은 대상 시설을 포함을 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 안전관리 계획에 저희가 포함사항. 자, 포함사항은 밑에 이제 보면 한 장을 넘겼을 때 몇 가지를 포함하라고 그랬냐면 5가지를 포함을 해서 지문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의 총
5가지를 포함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기역, 니은, 디귿, 여기는 뭐 여기다가 5가지 중에서 아닌 하나를 여기다 끼워 넣기 했을 때 정도 하나만 구분하자.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이제 보시면 그 바뀌니까 미음은 빼버리겠죠. 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가지에다가 하나를 넣고서 이 포함사항이 아닌 거를 골라내기 했을 때 그걸 체크해낼 수 있는 정도의 내용만 확인하자. 그래서 일단 포함사항까지 해서 안전관리계획 일단 여기서 하나 마무리를 짓고요. 자, 밑에 이제 교육에 이제 관한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제가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들은 이제 방범 및 저희가 안전교육에서 일단 안전관리 파트에 이제 보시면 교육의 마지막에 되는 부분에 안전 방법 및 안전교육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이 교육은 어느 교육에 되거나 가장 첫 출발은 교육에 관한 질문을 듣다 가장 첫 출발은 지금 저희가 뭐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실시권자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게 가장 첫 출발이다. 그래서 실시권자 하게 되면 이 교육에 저희가 실시권자는 해서 누가 교육 실시권자일까?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 방법 및 안전교육의 실시권자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이제 실시권자가 누구냐 해서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부분에 내용을 정리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것이 실시권자가 정리가 된다. 1, 2번에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 동그라미 3번에 가보면 이어지는 질문에 그러면 방법 및 안전교육의 동그라미 3번에 가보니까 다음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이수 의무 교육 시간에서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적으로 더 보실 것은 이수 의무 교육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수 의무 교육 시간은 이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번호로 봤을 때 동그라미 3번의 기억입니다. 연 2회인에서 시정문제 실시하는 횟수, 매일 회별 몇 시간인가요? 4시간. 그래서 횟수는 여기는 저희가 연 2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횟수는 저희가 이수 뭐 교육시간 관련 질문을 주었을 때 저희가 횟수는 연 몇 회이네? 연 2회 이내, 2회 이내고 매일 몇 시간인가요? 4시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횟수와 교육에 관한 시간에서 2, 4라는 지문에서 여기는 두 가지를 좀 하나 정리해서 내용을 봐두도록 하십니다. 대상자는 밑에 나와 있는 A, B, C, 교육 내용은 A, B, C에서 대상자나 교육 내용을 가지고는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 하나 주의할 것,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교육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에 관한 지문 중에 이제 가보시면 동그라미 저희가 B번입니다. B번. 교재 지문 그대로 알자면 뭐 대상자 보시면 저희가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에 대해서 보면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플러스 누가 교육 대상자가 될까? 그래서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하면 대부분 이걸 혹시나 실수해서 소방안전관리도로 가는데 그건 절대 주의하시라 그러면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은 누가 교육 대상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다. 그래서 이 교육의 대상자는 여기를 저희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가 그 교육 대상자지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에서 대상자는 요거는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해서 대상자 중에 지금 나와 있는 방법이나 시설물은 크게 무조건 넘어갈 수 있지만 혹시나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 나와 있는 소방에 관한 교육 대상자가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하나 꼭 정리해 두시고 자 동그라미 4번에 가보죠. 4번에 가면 저희가 소방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지금 나와 있는 공동관리법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소방안전교육은 꼭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을 받았다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여기는 지금 이 법령상 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첫 번째 줄 저희가 동그라미 4번에 소방법령에 따른 무슨 교육이에요?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소방법령에 따라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교육을 받았다면 공동체관리법령에 따른 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건 중에 하나를 받았다면 따로 받을 필요가 있다.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아서 교육을 받을 필요 없더라. 그래서 일단 질문은 여기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무슨 교육이요? 소방 안전 교육에서 여기는 저희가 소방 법령에 따른 저희가 소방 안전 교육 하나, 그 소방 안전 교육이나 또는 저희가 소방 안전 관리자 무슨 저희가 실무 교육에서 저희가 소방 법령에 따른 둘 중에 하나의 교육을 받았다면 그때는 이 공동체 관리 법령에 따른 소방 안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은 동그라미 4번까지 체크해서 일단 이 부분은 꼭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여기는 요 교육 중에 지금 양가로 이번에 시설물 안전교육이라는 거 지금 나와 있죠. 여기는 그 중에 저희가 요 안전교육만큼은 제가 다시 두 개로 또 나누어지 밑에 있는 지문에서 확인할 수도 있죠. 저희가 교육은 지금 보면 교육은 지금 동그라미 저희가 2번에 여기 안전교육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는데 무슨 교육 나눌 수 있는가요? 동그라미 2번에 니은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과 디귿의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서 여기는 요 안전교육은 다시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하고 그리고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두 가지로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인정받은 범위는 이 교육을 저희가 이거를 위탁을 줄 수 있다. 그럼 이 위탁받은 기관이 해야 될 절차상에 관련해서 양가로 2번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은 그래서 시설물 안전을 위탁받은 그 수탁기관 해야 될 절차에 관해서 동그라미 1번. 그럼 이 동그라미 1번에서는 이 위탁을 맡은 기관이 그 교육을 대상자에게 며칠 전에 알려주면 이거를 교육 실시 10일 전입니다. 10일 전에 알려줍니다가 동그라미 1번. 여기는 교육에 관한 거 알려만 줄 거냐? 아니요. 하나를 더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동그라미 2번에 가면 이행사항이다. 그래서 기억내용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기억은 매년 11월 30일입니다. 11월 30일까지 A, B, C, D에서 5가지가 포함된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수치는 저희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언제까지 승인 받습니까? 11월 31일까지 교육 계획서를 작성해서 승인을. 그러면 승인 받은 대로 교육을 진행을 했겠죠. 했다면 니은번에 따른 결과에서 해당 연도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합니다. 보고 시점은 교육 종료 몇 개월인가요? 저희가 1개월 이내. 그래서 이 교육 위탁에 관한 규정 크게 보면 수치는 여러분이 통보에 관한 기한과 승인과 보고에 관한 절차 하나, 둘, 셋까지 해서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어야 여기 나와 있는 방범 안전교육을 저희가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까지 이제 정리를 해서 지문 방범과 안전교육을 마무리를 하나 짓고요. 자, 02번 표로 가볼까요? 표는 지금 시설물에 관한 기준 및 진단상에다 이 표는 여러분이 정리를 이거는 머릿속에 그대로 담아도 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진단 및 기준이다. 이 표는 여러분이 지금 5가지 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박스에 가보면 좌측은 해빙기, 우기, 월동기, 안전이나 위생진단. 그래서 해빙기는 날이 추웠다 풀리면서, 우기는 비가 오기 전에, 월동기는 추워지기 전에, 안전진단은 안전에 취약한, 위생진단은 위생에 취약한.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여기는 여러분이 보시면 해빙기 진단은 지금 보면 대상 시설이 있죠. 대상 시설은 6가지 해서 해빙기 진단이다. 그래서 그 해빙기 진단에 체크해야 될 대상 시설은 저희가 석주, 공벽, 번면, 교량, 우물, 비상조수 시설에서 6가지 시설을 점검 횟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점검 횟수는 어떻게 된가? 그래서 해빙기 진단은 6가지 대상 시설을 1년에 점검은 이 시기에 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보면 연일에 해서 양가로 연일에 하는데 구체적인 월까지 딱 정해놨어요. 언제 하면 연일에 하는데 언제 양가로 2월 또는 3월에 해서 해빙기 날이 이제 풀리는 시점이다 보니까 2월 또는 3월에 해빙기 진단합니다라고 해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출제를 어떤 형태로 물어보냐면 크게 2가지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요 진단과 이 진단 대상 시설, 이 구분과
시설을 여러분 이거를 연결형으로 물어봤을 때 이 짝짓기가 잘 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형태로 문항을 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어떤 형태로 물어보냐면 두 번째는 대상 시설과 점검 횟수를 또 이렇게 짝짓기해서 두 번째 유형 먼저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진단 구분과 대상 시설을 짝짓기해서 물어보거나 아니면 대상 시설과 점검 횟수를 짝짓기해서 물어보거나 출제는 이 1번 또는 2번의 유형 중에 하나를 가지고 출제도 여기는 여름에 정리를 좀 잘 해놓을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결국은 여러분이 진단별 시설과 점검에서 여러분 딱 여기를 기억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죠. 그래서 여기는 그 중에 그러면 영어는 지금 보면 저희가 해빙기 진단과 우기 진단에 가보면 번면이란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번면을 뭘 말하죠? 그럼 여기는 공동주택단지 내 경사지나 또는 저희가 비탈면이 있죠. 그래서 이 경사지나 비탈면이란 지문을 여기는 표현을 뭘로 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를 번면이란 건 다른 건 아니에요. 공동주택단지 내 경사지 또는 비탈면이 있다면 그 표현을 대신해서 영어 뭘로 표현했다? 번면이란 지문으로 표현한 것보다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번면 하나 체크. 자, 그럼 일단 쭉 정리하시면서 월동기 진단에도 가보니까 연탄가스 배출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가스 배출 현재는 공동택이 없어지고 수십 년이 됐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규정상 연탄가스 배출기란 지문을 가지고도 시험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들어있다는 거 확인 하나 정리하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하나 주의할 건 저희가 안전진단 있죠. 안전진단. 안전진단은 이제 보시면 대상 시설의 종류가 상당히 플러스 이 시설물의 종류가 많아요. 그러면 안전진단은 이 대상 시설을 점검은 얼마에 한 번씩 한가요? 저희가 매 분기 1회 이상의 점검을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는 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 하나 주의할 게 있을 거면 안전진단으로 분류되는 대상 시설이라면 모두가 다 매 분기 1회 이상 할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 주의할 건 그중에 이제 보시면 저희가 지문에 세 번째 줄에 가보면 승강기 있어요. 승강기. 그래서 여기는 승강기는 분류상의 안전진단으로 분류는 되긴 합니다만 점검의 횟수를 가지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저희가 월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승강기만큼은 분류상은 안전진단으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저희가 점검에 관한 횟수에 대해서는 승강기에 대해서만큼 여기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이 점검 횟수를 적용받는 게 아니라 승강기 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점검 횟수에 따라서 얼마에 한 번씩 월 1회 이상 점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네 번째 승강기 점검에 주의하시면서 여기 다섯 가지는 해빙기부터 마지막 쭉 해서 어디까지 위생진단까지 해서 말씀드린 대로 유형은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중에 어떤 유형을 가지고 물어보더라도 체크하시고 아직 여기서는 주관식은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왔다면 둘 중에 하나 1번의 유형 아니면 지금 2번의 유형 중을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었고요. 아직은 주관식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는 주관식도 분명 한 번 정도 언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대상 시설별 이 진단별 시설과 점검 횟수까지 여러분이 꼭 해서 묶음을 해서 정리를 잘 해 놓으시게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은 해서 지금 실은 진단당이고요. 박스 밑에 비고. 그럼 안전관리 진단 사항의 세부 내용은 누가 정해 고시한가? 여기는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한번 체크 정리를 해 놓도록 하시고 한 장을 넘겨서 1절은 이렇게 안전관리 계획과 교육에 관한 부분을 마무리 하나를 짓습니다. 2절로 이제 넘어가면 저희가 안전점검 등이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전관리 계획과 교육 지문 하나 정리했고 이제 2절에 나와 있는 안전점검 등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저희가 안전점검 등에서 이제 보시면 안전관리 계획과 교육에 관한 부분이 이제 보시면 하나를 정리했고, 안전관리 계획과 저희가 교육해서 안전관리 계획과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하나를 크게 정리했고, 두 번째로 볼 것은 저희가 안전점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볼 거는 저희가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에 따른 내용을 정리할 건데, 이제 지문은, 자, 1번에,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의무 관련 공동체 관리 조치는 그 공동체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정에 따른 지침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 3번은 저희가 그 예산 확보에 관한 주기 정도 하나 확인해 볼까요? 동그라미 3번에. 동그라미 3번을 또 두 번째 일곱 부분에 저희가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합니다. 그래서 주기 정도 하나만 체크해서 매년 확보합니다. 네, 부분. 밑에 양가로 2번에서 이제 정리할 부분들의 동그라미 1번. 자, 그러면 여기 안전점검 실시 주기. 그래서 여기 안전점검의 주기는 얼마의 주기로 할까? 그래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이때는 얼마의 주기로 안전점검합니까? 저희가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번에서 안전점검 얼마마다 합니까? 반기마다 합니다. 네. 근데 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반기마다 합니다. 네. 근데 요 규모, 이 의무관리상 공동택 규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 규모에 해당하면 층수가 몇 층 이상? 저희가 16층 이상이면, 즉, 안전점검 실시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이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택이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규모로서 층수가 몇 층 이상? 16층 이상이면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층수가 16층 이상이 되게 되면 이때는 공동택 관리법에 따른 규정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규정에 따른 내용을 적용받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은 안전점검 할 수 있는 자격자를 저희가 법으로 4가지를 정해서 그러니까 16층 미만이 경우면 주체가 하지만 16층 이상이면 누가 합니까? 저희가 점검 자격자를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이라고 해서 4가지에서 보면 여기는 기역, 니은, 그리고 디귿, 니을에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의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의 대상자가 층수가 몇 층 이상이라면 16층 이상이면 주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어느 하나 해당한 자격자가 안전점검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지문의 기역. 자, 규정에 따른 책임 기술자로서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 직원이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니은. 여기는 주택관리사 등이 된 후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은 겨울 이수한 자 중 소장으로 또는 직원으로 배치된 경우라면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니을은 유지관리업자다. 그래서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중에 해당하는 자가 몇 층 이상이라면 16층 이상에 대해서 안전점검 할 수 있다는 것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동그라미 3번. 3번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입니다. 15층 이하입니다. 그럼 16층 이상이 되면 이자들이 점검을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할 거. 자, 층수가 15층 이하죠. 15층 이하입니다. 그러면 층수가 15층 이하면 누가 하면 돼요? 관리주체가 점검을 하는데, 근데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인데, 지금 보면, 자,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해서 우측에 이제 보면 기역번에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 30년이 경과됐죠. 그러면 15층 이하인데 사용검사일로부터 몇 년? 플러스 몇 년? 30년이 경과됐다는 거예요. 지어진 지 30년이 지났다. 그러면 관리주체가 하기에는 너무 노화 정도가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검사로부터 30년이 경과됐거나 니은에 법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 D, E 등급 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공동택 등급이 C나 C, D, E 해서 3가지 등급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래서 그러면 층수가 15층 이하이면서 사용검사부터 30년 경과됐거나 재난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등급이 C, D, E 등급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는 관리주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와 있는 또 좌측 동그라미 3번의 맨 마지막 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점검을 누가 합니까?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점검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이자들이 요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해당하는 경우라면 15층 이하라 하더라도 주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는 겁니까? 이와 같은 점검 자격자들 중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가 둘 중에 하나에 대한 공동택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해서 내용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안전점검을 16층 이상의 미만의 안전점검 했다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과는 동그라미 저희가 6번입니다. 6번. 6번은 지금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 고조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는 시장 군수구청장에 보고하고 그 보고 내용에 따른 조치합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보고사항은 몇 가지일까요?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먼저 살펴보면 기억, 점검 대상 고조설비, 니은은 취약의 정도, 디귿은 발생 가능한 위의 내용, 리을은 조치할 사항 해서 요 네 가지 방금 받은 기억, 니은, 디귿, 이 보고사항을 누구에게 이거를 저희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거를 보고합니다. 자, 이제 보고를 요 네 가지를 보고받았다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건 어떻게 돼요? 팔짱만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받은 공동체에 대해서 밑에 나와 있는 양가로 동그라미 7번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조치사항은 몇 가지를 조치할까? 여기도 마찬가지 네 가지를 조치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앞에 있는 지문을 책략을 하고 점검 책임자의 지정, 니은은 관리카드 비치, 디귿은 점검 일지의 작성, 리을은 비상연락 체계 구성이다. 그래서 이 기억, 니은, 디귿, 일단 조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조치만 하고서 손을 놓는 게 아니고요. 조치를 한 후에 동그라미 7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점검은 조치 후에 얼마의 주기로 매월 1회 이상 저희가 점검합니다. 해서 여기는 보고사항 넷, 조치사항 넷에 대해서 확인 정리를 해 두시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일단 양가로 삼아 소규모 공동체 안전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공동체 밑에 나와 있는 지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의무관리단 공동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체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서 다음의 업무를 실시한다. 그래서 1, 2, 3에 따른 세 가지, 즉 1번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과 2번 안전점검 그리고 조례로 정하는 해서 1, 2, 3번에 따른 세 가지는 누가 합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느 규모라면 소규모 공동체, 달리 표현을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공동체라면 이 업무를 누가 할 수 있다. 여기는 관리조차가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누가 한다고 그랬던가요? 첫 시작에 누구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 하나 정리하시고 한 장을 넘겨서 설계도서의 보관 등 해서 지문에 이제 보시면 나와 있듯이 설계도서의 보관과 관련한 부분을 잠깐 정리해 보면 그러면 설계도서를 보관합니다. 그러면 최소 규모가 어느 규모에 해당하는 공동체라면 설계도서를 보관할까 그래서 2번에 양가로 1번에 의무관리대상 공동택의 관리조치는 해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고 그 공동주택 시설의 교체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 보관, 유지한다. 그래서 이 보관할 대상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 규모에 해당한다면 그 등등등에 따른 설계도서를 보관합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 그러면 여기서는 어떤 서류를 제가 보관할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관할 서류, 설계도서. 그러면 이때는 설계도서의 종류는 어떤 설계도서를 저희가 보관할 거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주체는 아래의 서류를 기록, 보관, 유지한다. 그래서 여기는 종류는 지금 기록, 보관, 유지할 서류는 밑에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이 기억, 니은, 디귿하고 리을에 여기는 이 지문 다른 하나를 끼워 넣기 했을 때 요거를 골라낼 수 있을 정도까지는 정리해 놓으시게요. 그래서
기억은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기억은 설계도서 및 장비 명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감리 보고서, 그리고 공용보호 시설물의 교체, 유지 보수 및 하사 보수 등 이력 관리 관련 서류, 도면 및 사진이다. 그래서 여기는 네 가지에다가 다른 하나를 이렇게 끼워 넣기 했을 때 여기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서 이 정도는 확인해서 일단 대상과 그 보관할 서류에 관한 종류 정도는 확인하셔서 1번하고 1번 지문은 꼭 정리하시고요. 2번하고 3번 읽어두시면 되는 부분 확인합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지금 안전관리 계획 교육, 그리고 안전점검, 그리고 세 번째 설계도서 보관, 여기까지가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법령에 관한 지문이고요. 지금 03번은 안전하고 관리에 관련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보면 03번은 여기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분을 정리하는데 이 법은 지금 뭐에 관한 시설에 대해서만 이제 딱 이 규정을 정하죠. 여기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은 공동체 단지 내에 있는 뭐를 어린이 놀이터 시설에 관련된 규정에 따른 내용으로만 이 법이 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지금 지난해 한번 저희가 정기시설검사의 주기에 관한 부분을 주관식으로 물어서 한번 내용을 물었던 부분이고, 어렵게 물어보지나 거의 정리가 됐었던 그 범준의 내용을 물었던 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깊이 들어갈 내용의 지문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 법에 따른 내용을 크게 몇 가지 큰 틀에 따른 관리에 관한 주기나 내용 위주로 정리를 해서 큰 무리 없이 저희가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지난해 나왔던 저희가 정기시설검사 관련해서 정기시설검사는 지금 보시면 해서 여기는 바로 514페이지 양가로 4번의 동그라미 1번 이 지문을 그대로 들어다가 주관식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조차는 설치검사를 받은 놀이시설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의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년에 1회 이상 요 2를 가로쳐 놓고 한번 이렇게 주관식으로 물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올해 연속해서 나올 만큼의 중요도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도는 갖지 않지만 그래도 관리에 관련된 체크할 점은 반드시 어떤 수치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한번 출제됐으니까 여기서 뭐 올해는 나오지 않겠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안전점검입니다. 안전점검. 우측 양가로 5번. 안전점검 일단은 동그라미 1번 주기 체크해야 되겠죠. 주기. 그럼 안전점검은 지금 보니까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그래서 안전점검은 저희가 월 1회 이상, 열 1회 이상입니다. 그래서 월 1회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놀이시설의 상태는 크게 보면 저희가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가면 동그라미 1번 정리하고 동그라미 저희가 지문에 4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서 상태는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기역에서부터 니을 중에 하나의 상태겠죠. 가장 좋은 상태가 뭐예요? 기역의 양호, 그 다음 요주의, 디귿, 요술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걸 이용금지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양호, 요주의, 요술, 이용금지까지 해서 네 가지 상태. 일단 여기는 그 세부적인 의미보다는 여기 놀이시설 점검의 상태는 몇 가지로 구분한가요? 양호, 요주의, 요술이 이용금지로 구분한다는 것까지는 확인 하나 정리하시면서 한 장을 넘깁니다. 자, 한 장을 넘기면 자, 동그라미 5번 볼까요? 5번. 안전점검의 결과 놀이시설이 어린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라면 안전진단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도 있죠. 점검했더니 매우 위험하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요청할 수 있지만 철거해버리겠다. 그럼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하시면서 6번, 7번, 6, 7번은 큰 무리였고요. 8번으로 바로 가보면 자 그러면 안전점검 했다면 안전점검 실시대장 관련 요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보고하는 저희가 몇 년간 할까요?
기록 보관은 저희가 3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8번에 이제 가보시면 여기는 점검 결과 등의 기록 보관이다. 그래서 기록 보관 안전점검 실시 대상 기록 보관도 3년입니다만 플러스 3년 동안 보관할 저희가 그 기록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안전점검 실시 대상 기록도 3년이지만 이어지는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안전진단 실시 대장도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그래서 저희가 3년간 보관할 명칭에 여기 그 서류는 안전점검 실시 대장도 3년이지만 그리고 놀이설의 위험에서 안전진단을 맡겼다면 그 안전진단 점검 실시 대장 몇 년? 2년.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여기 서로 왔다. 3년을 여기 이 서류. 지금 이 서류를 주고 3년이란 지문을 쓰세요도 준비하시지만 거꾸로 3년이란 지문을 주고 뭘 물어봐도 이 서류를 물어봐도 쓸 수 있게끔 여러분 이때는 서로 간에 어떤 형태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서류 이름을 주고 여기 연수를 쓰는 지문을 물어보아도 아니면 거꾸로 연수를 주고 이 문서명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가로 썼을 때 쓸 수 있게끔 해서 여기는 여러분 양쪽에 연수든 서류든 간에 양쪽 모두가 다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꼭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가로 8번은 그리 간에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안전교육입니다. 안전교육.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안전교육에 관한 부분에 따른 지문을 정리할 건데요. 자, 지문은 동그라미 1번 주체는 등등등에 따라서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지문을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2번 안전관리자를 배치했다면 안전관리 인적사항을 포함한 자료를 배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해 관리감독기관에 장에게 통보합니다. 네. 통보는 며칠 이내 통보할까? 15일 이내. 그리고 동그라미 3번으로 갑니다. 교육에 관한 기간을 물어봐요. 3번에 가보면 기억, 인도받은 경우,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래서 여기는 3번의 기억, 니은, 디귿의 어느 지문을 가져다가 물어보아도 그래서 여기는 안전교육은 배치 통보는 15일 일수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저희가 3번에 기억, 니은, 디귿에서 인도, 변경, 유효기간이 만료된 어느 경우를 주든 간에 세 가지에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어느 지문을 주어도 지문은 개월은 몇 개월인가요? 3개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시험장 잊어버린다고 하면 안전교육 관련 지문에 어느 지문은 무슨 경우다 그래서 무슨 경우든 고려하지 말고 모르겠다면 무조건 몇 개월인가요? 3을 선택이나 3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해서 동그라미 3번, 4번, 5번, 6번 체크. 6번은 안전교육의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으로 하고 1회 안전교육 시간은 몇 시간? 4시간 이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6번 체크. 그리고 동그라미 8번 체크. 8번은 뭘까요? 그러면 이 놀이설법 내도 이 교육은 이거는 꼭 받을 필요는 아닙니다. 왜냐? 동그라미 8번에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이 5 및 6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공기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이 교육은 꼭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받은 것으로 본다. 네, 무슨 법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무슨 교육을 받았다면 저희가 안전교육을 받았다면 이 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따로 받을 필요는 없다네요.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체크. 그 다음 보험가입. 보험가입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보험가입의 시기. 일단은 시기는 먼저 선 정리해버리면 저희가 30일 이내에 보험을 가입합니다. 그러면 누가 30일 이내 보험 가입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들어가 보면 양가로 10번에 이제 보험 가입을 합니다. 네, 한 장을 넘겨서 동그라미 저희가 3번으로 받아서 3번. 보험은 다음 각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한다 그래서 보험 가입은 30일 이내 가입은 관리 주체와 니은의 안전검사 기관이 보험 가입을 하는데
관리조치는 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리고 이 안전검사기관이라면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 전기설검사, 안전인단 중 어느 한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며칠인가요? 30일 이내입니다. 라고 해서 지문을 정리하고 쪽에서 보험가입 시기는 며칠인가요? 그 해당 관리조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그 시기로부터 며칠이에요? 30일 하나 정리하고, 그 다음 저희가 중대한 사고입니다. 중대한 사고. 중대한 사고는 이 법령에 몇 가지를 제가 두고 있냐면 9가지 중대한 사고를 두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9가지는 다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9가지 중에 일단은 지문을 확인하겠습니다만 중대사고는 9가지는 다 볼 건 없고 9가지 중에 몇 가지 저희가 그 중에 수치하고 연관된 의미를 갖고 용어 갖고는 지문 갖고 이거 낼 수는 없고요. 낸다고 하면 중대사고에 만약에 여기 낸다고 아직 요걸 갖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중대한 사고를 갖고 물어본다면 여기는 내면 결국 뭐밖에 없어요. 요 수치 지문 외로 따로 낼 만한 건 없기 때문에 수치와 관련된 지문을 체크하면서 마무리 지어 보실게요. 양가로 11번에 동그라미 2번에 가보면 기억에서부터 지읒까지 관련 부분을 쭉 정리하는데 체크는 일단은 저희가 보면 수치 관련 지문 4가지를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니은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그리고 디귿 사고 발생부터 7일 이내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디귿 체크, 그 다음에 저희가 시옷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그 다음에 이응은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몇 %인가요? 5% 이상인 경우라면 네 해서 여기는 지금 중대사고 관련 9가지 중에 방금 확인 정리했었던 수치 4가지 수치 관련해서 손태경이든 혹시 기입형이든 놀이시설에 관련된 중대사고 9가지 중에서 4가지 수치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3번 한번 마무리할까요? 3번은 자료 제출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한다. 다만 주체가 정해진 기간에 자료 제출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등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에 보면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10일 이내 제출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등등등에 따라서 소명을 한 다음에 그때는 제출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2번하고 3번 정도까지 해서 중대사 관련 보고나 조사에 관한 규정은 마무리하고요. 4번은 의미 두지 마시고 벌칙도 그냥 참조만 하십시오. 벌칙은 아직 여기서는 벌칙까지 들어가 의도를 갖고 낸다고 하면 어떤 벌칙이나 과태료를 내겠지만 여기서는 아직 낼 만한 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까지입니다. 아직 벌칙은 마지막에 벌칙에서까지 아직 여기서는 낼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벌칙 규정은 저희가 주가 되는 공동관리법령도 그렇게 빈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벌칙까지가 아닌 방금 봤던 전기시설 검사부터 방금 정리했던 여기 중대사고에 관한 여기 부분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결국 시험은 이 내에 걸릴 확률이 거의 95%입니다. 그 나머지 5%가 의도를 갖고 내는 경우 아니라면 시험은 거의 이 부분 내에서 주관식이나 객관식 모두를 다 이 부분 내에 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벌칙은 큰 힘 두지 마시고 가볍게 한번 읽어버리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론에 관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